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까지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커지게 되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도 Z세대 사이에서도 불안이 주요 화두라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는지, 불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내일에서 Z세대를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젊은 세대는 별로 불안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요? 저희 대학내일에서 Z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역대 최악의 어떤 취업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경제 불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면서 끊임없이 많은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지난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 세대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통계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그 불안의 인터넷 검색량이 상반기 7년 사이에 9만 회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 10년간 이 10대와 20대들의 우울증이나 불안 관련 치료제 처방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도 볼 게 아닌 게 불안이나 우울이란 감정을 아무래도 좀 기성세대 분들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요걸 터부시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취업, 경제 상황, 전염병 거기다가 AI의 직업 대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느 세대나 불안감이 없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네네. 중장년, 노년층이랑 다르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이 불안감이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공통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Z세대가 어떤 불안을 인식하고 이 대처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어떤 시험이나 갈등 같은 특정 상황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마음 챙김이나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 기성세대들에게서는 좀 없던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의 Z세대들은 불안을 단시간에 어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좀 내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려는 Z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내면의 불안을 빠르게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들을 이 불안 감도가 높은 세대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감도가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불안이 자리했을 때 바로 이걸 이제 알아챌 수 그렇죠. 있는. 기성세대들은 네. 에이, 지금 지나면 괜찮아. 맞습니다. 네. 잠깐이야. 그런 말씀 그런 많이 것 같다 하시죠. 그래. 네. 그랬었는데 Z세대들은 확실히 또 다르게 감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불안한 감정이나 고민의 주제도 세대별로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좀 내봤는데 여기에서 세대 간의 상담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베이비 부머 시니어 분들 세대에서는 과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고 심리적인 평온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담 주제가 좀 많았다고 하고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건 이제 자립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은퇴 후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중년의 위기 그리고 자녀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노부모들이 또 있으시니까 이 부양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가족 관계에 대한 불안 상담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 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에 대한 내향성 존중에 대한 불안 고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비중이 또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죠. 집중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이 불안을 관리하는가를 좀 들여다보죠. 일단
애초에 자신의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한다고. 맞습니다. 이 Z세대가 불안을 관리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인을 넘겨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신을 불안을 느끼는 원인과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감각적인 사람인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HSP 테스트라는 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SP 테스트요? 네, 영어로는 이제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는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게 예민하면 창의성도 높지만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최근에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연관 검색어도 여기에 뭐 시험이라든지 테스트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불안이 생겨나는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뇌과학 서적도 굉장히 큰 선풍적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 사이에서는 이 뇌과학 도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대형 서점 판매 플랫폼에 따르면은 이 서적 판매 플랫폼에 따르면은 뇌과학 어떤 도서의 판매량이 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맞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들은 이거 갖다가 불안해하지 않는데 나는 조금 더 불안해할 수 있겠구나 깨닫고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책까지 읽어보면서 파악을 하고 야. 공부하는 거죠. 네. 체계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뇌과학이나 뭐 호르몬에 대해서도 또 알아두는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젊은 세대들은 또 AI도 적극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어떻게 불안을 AI로 관리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람도 아닌데. 네, 이 AI 챗봇한테 특정 말투를 학습시킵니다. 일단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AI 챗봇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상시적으로 위로와 격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 과제 해결할 때 AI 도움 받는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는 아예 내가 원하는 말투를 학습시켜서 친구처럼 상담사처럼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AI 챗봇한테 앞으로는 계속 내 편이 되어주는 말투만 쓰고 일방적인 칭찬만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AI와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I 뭐 유료 챗봇 서비스를 결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그 명령어 프롬프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AI 챗봇을 통해서 이 불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도 앞서 뇌과학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챗 GPT 같은 이제 AI 서비스도 되게 재미있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대답 말미에 형님 하면서 느낌표를 10개씩 붙여줘라고 하면서 뭐만 이제 물어보면 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님 이렇게 AI가 답변하고 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불안할 때 나의 할머니 말투를 좀 알려주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투리를 쓰시는 한 80대 할머니 말투로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또 AI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참 활용하기 나름이네요. 또 운동이나 헬스케어의 목적도 바뀌고 있다 하더라고요. 몸 만들기보다 정신 가꾸는 데 더 신경을 쓴다고요. 네네. 그 한 1, 2년 전만 해도 아마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유행보다는 이제 외적인 그런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위해서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뭐 10,000보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도 또 불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때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도파민에 이어서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또 관심사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이나 불안이 있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호르몬인데 이 SNS에서는 이 불안감을 느낄 때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대단한 행동이 아니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산책하면서 햇빛을 쐰다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씻는다거나 조금 차분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몸이 반응을 할 때 내 몸이 착각하도록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심호흡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두근두근 거릴 때 천천히 호흡하면서
지금은 긴장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야라고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내 몸에게 알려주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는 건 네.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불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해외 젊은 세대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게 불안이 국내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대 그 비슷한 Z세대 또래들이 불안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잠이 최고다라고 해서 9시에 잠들자라고 하는 요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유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또 글로벌 SNS 플랫폼에서는 불안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힐링 여정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조회수가 400만 개, 해시태그 개수가 40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으로 좀 미뤄봤을 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내와 해외 불문하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불안 감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세대들 사이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이고요. 또 이런 내 안의 어떤 감정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려는 이 Z세대 일상 행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고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면의 불안을 탐구하려는 이 Z세대의 경향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비용을 쓰면서까지라도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러는 거라 이 스트레스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어떤 헬스케어 아이템들이 뜨고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인공태양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태양시계.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알람 시계를 30분 전부터 실제 태양처럼 서서 이제 밝기가 올라가면서 마치 해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는 알람 시계입니다. 조명인데 서서히 네. 밝아지는 조명.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데서 막 요란하게 깨워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적게 유발시키면서 개운하게 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것들도 행운이 좀 담겨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굿즈 마스코트.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긍정적인 기운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굿즈들이 뜨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납니다. 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